토요일 아침 8시, 저는 응급실 침대 옆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. 여보, 내 말 들려요?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?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오른쪽 팔은 침대 위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요. CT 사진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. 보호자분, 뇌혈관이 막혔습니다. 뇌경색이에요. 지금부터는 1분 1초가 뇌를 살리고 죽이는 시간입니다.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. 불과 2시간 전까지 저는 이게 그냥 남편이 요새 기운이 없어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요. 여러분,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? 어쩌면 오늘 아침 여러분 곁에서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. 저는 올해 65, 한복순이라고 합니다. 남편 최성달 씨는 평생 택시 운전대를 놓지 않다가 몇 해 전에야 손을 놓은 사람입니다. 40년 가까이 새벽이고 밤이고 남의 집 귀한 사람들을 실어 나른 성실한 양반이지요. 다만 혈압이 좀 높아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오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양반이 몸이 좀 괜찮다 싶으면 약을 슬그머니 걸렀습니다. 담배도 젊어서부터 손에서 못 놓았고요.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.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걷고 오겠다며 부산을 떨었고 저는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지요. 그런데 세수를 하러 들어간 사람이 한참을 안 나오는 겁니다. 여보, 뭐해요? 밥 다 식어요.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이 왼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핑 돌더니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. 칫솔을 자꾸 놓쳤어. 그러더니 몇 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다는 겁니다. 이제 풀렸어.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봐. 저희는 그걸 지나갔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날 아침이 시작이었습니다. 그 뒤로 남편은 며칠에 한 번씩 갑자기 핑 돌며 어지럽다고 했습니다. 한쪽 손발에 힘이 스르르 빠졌다가 몇 분 만에 슬그머니 돌아오곤 했죠.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툭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. 손에 잠깐 감각이 없었어.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신호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. 잠깐 왔다 사라지니까요. 한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.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눈을 자꾸 비비더니 여보, 자막이 2개로 겹쳐 보여 하는 겁니다. 그것도 조금 있으니 괜찮아졌습니다. 또 어느 날은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 한참을 콜록거렸습니다. 저는 혈압 때문인가 싶어 혈압을 재봤습니다. 위쪽 숫자가 160을 넘어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. 봐, 또 괜찮아졌잖아.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.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. 여러분, 이 말, 내 몸은 내가 안다.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.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 증상이야말로 큰일이 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마지막 예고편이었는데 말입니다. 주말에 딸 미영이가 다녀갔습니다. 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딸이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하던 저한테 조용히 묻는 겁니다. 엄마, 아버지 발음이 왜 저래요? 아까 말씀하시는데 말이 좀 세고 느리던데요? 저도 실은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. 남편의 말이 가끔 어눌해진다는 걸요. 딸이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. 아버지, 그거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. 신경과, 꼭 신경과 가보셔야 해요. 제가 모시고 갈게요. 어지러운 것 가지고 유나는 좀 쉬면 괜찮아져.
딸은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엄마, 아버지 이번엔 진짜 큰 병원 모시고 가세요.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고집센 남편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. 그게 제 평생의 후회가 될 뻔했습니다. 그래도 자꾸 마음이 쓰여서 며칠 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하필 병원에 도착하니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지가 없는 겁니다. 남편은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보고 몇 가지 물어보더니 이러셨습니다. 어지럼증이신 것 같은데 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이석증이라고 어르신들 흔한 거예요.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시고 빈혈인지 피검사도 해보시지요. 피검사도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. 남편은 그것 보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. 별거 아니라니까. 저는 어지럼증 약을 한 봉지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. 멀쩡하던 사람이 왜 아침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걸까요? 어지럼증 약을 먹어도 아침에 그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는 목이 자주 뻣뻣하고 뒷골이 당긴다고 했습니다. 저희는 목 디스크인가 싶어 어깨랑 목에 파스를 붙이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. 어지럼은 귀 탓, 손저림은 목 탓, 말 어눌한 건 틀니가 헐거워서 그런 탓. 여러분,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저희처럼 하나하나 뚝뚝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. 어지럼과 손저림과 어눌한 말은 따로 노는 증상이 아니었습니다. 그 신호들은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뇌였습니다. 뇌로 가는 혈관이 이미 아슬아슬하게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. 6월 셋째 주 토요일 아침 7시 반. 세수하러 들어간 남편이 또 안 나와서 들여다보니 이번엔 세면대를 붙잡은 채 몸이 한쪽으로 스르르 기울어 있었습니다. 여보, 남편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말이 죄다 뭉개졌습니다. 얼음팔은 축 늘어져 들어 올리질 못했습니다. 저는 그 순간 언젠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. 웃겨가서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면, 두 팔을 들게 해서 한쪽이 떨어지면, 말을 시켜봐서 어눌하면 그건 뇌졸중이니 지체 말고 119.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여보, 나 따라서 이 해봐요. 한쪽 얼굴이 굳은 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.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. 남편을 눕히지도 물 한 모금 먹이지도 않고 그저 옆으로 편히 기대게 한 채로요.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저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. 증상이 시작된 게 정확히 몇 시입니까? 마지막으로 멀쩡하셨던 게 언제예요? 저는 아침 7시 반 세수하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멀쩡했다고 시계를 봤다고 했습니다. 나중에야 알았습니다. 그 시각을 정확히 안 게 남편을 살렸다는 걸요.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CT를 찍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. 뇌혈관이 막혔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시간 안에 도착하셨어요. 막힌 걸 녹이는 주사를 지금 바로 놓겠습니다.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눈앞에서 말을 잃어가는데 저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두 손만 모으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, 정말 다행히 주사가 잘 들었습니다. 며칠 지나자 남편은 말이 조금씩 또렷해졌고 오른손에 힘도 돌아왔습니다. 담당 교수님이 회진 때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. 어르신,
지난 몇 주 동안 갑자기 어지럽거나 한쪽 손발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풀린 적 없으셨어요?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.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. 그게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. 큰 발작이 오기 몇 주 전에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. 잠깐 왔다 사라지니까 다들 그냥 넘기시는데 그때 오셨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겁니다. 혈압이 높으신데 약을 거르고 담배까지 오래 피우셨으면 뇌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. 저희 부부가 그저 어지럼증이라 믿었던 그 증상의 정체는 뇌가 보내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남편은 지금 재활을 잘 마치고 혈압약도 담배도 딱 끊고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. 저는 저희 같은 부부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배운 것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뇌졸중을 알아채는 방법은 다행히 아주 간단합니다.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얼굴입니다. 활짝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고 얼굴이 비뚤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. 둘째, 팔입니다.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스르르 떨어진다면 그쪽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. 셋째, 말입니다. 간단한 문장을 따라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세거나 말이 어눌하고 엉뚱한 단어가 나온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. 이 3가지 얼굴, 팔, 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일 때, 세상이 빙빙 돌며 중심을 못 잡을 때, 난생 처음 겪는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올 때, 이런 증상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그것도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. 특히 저희 남편처럼 이런 증상이 몇 분 만에 사라졌다가 또 오기를 반복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. 그게 바로 큰 발작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.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.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막힌 혈관을 빨리 뚫을수록 살릴 수 있는 뇌가 많아집니다. 흔히 4시간 반, 골든타임이라고들 합니다. 그리고 이것만은 꼭 부탁드립니다. 손끝을 바늘로 따지 마십시오. 창심원이나 물을 억지로 먹이지도 마십시오. 삼키다 살에 들려 더 위험합니다. 주무르거나 흔들지도 말고 그저 편히 눕혀 옆으로 기대게 한 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기억해 두었다가 구급대원에게 말해주세요. 그날 아침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. 괜한 유난이 사람을 살립니다.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작고 어지럽다는 분, 손발이 잠깐씩 저리다는 분이 계십니까? 오늘 이 사연을 들으셨다면 그분께 꼭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. 웃어보게 하고 두 팔을 들어보게 하고 한 문장을 따라해보게요. 그 잠깐이 한 사람의 남은 평생을 바꿉니다. 저는 한복순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.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. 영상은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으니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